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이내입니다. 오늘 굉장한 날씨였어요. 부산은. 정말로 모든 것의 색깔이 선명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덥긴 했지만 그늘은 아직 시원하고 어디로 고개를 돌려도 굉장히 싱그러운 색깔을 만나고 건물들까지도 도시의 색깔들까지도 굉장히 선명해 보이는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저와 같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희 동네 공원 숲을 같이 걸었던 친구가 이제 혼자 여행길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자꾸만 식물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가끔 식물 공유방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도 길을 걸으면서 더 이제 새로 만난 식물들을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약간 새로 보이는 꽃이 보이길래 찍어서 검색해봤더니 이름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 중에 바람개비 꽃이라는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카톡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벼랑간에 식물 공유방이 하나 생기고 보니까 갑자기 되게 귀여운 할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좀 싱그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몸 상태가 괜찮아서 출근을 했어요. 그 어린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힘이 났고 막상 만나서 또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과도 시간을 계속 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저마다 달라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3학년부터 이제 5학년까지 쭉 같이 해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야 그 5학년 여자아이들은 마음을 열고 편하게 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속도라는 게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거의 가면 놀다가 오죠. 네,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어쨌든 낭독에서는 우치다 다츠루 선생님의 몇 번째지? 그래도 제가 같은 책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 라는 책에서 우리가 우연히 그 물리적인 책을 물리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려고 하고요. 이 책은 우치하 다츠루 선생님이 그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시다가 퇴직하시기 전에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책으로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의 노래는 그 나무를 보며라는 노래 부르려고 하는데 사실은 언젠가 불렀어요. 근데 어제 저에게 저작권 문제로 카톡을 보내준 친구가 또 아이디어를 하나 줬는데 했던 노래 또 부르면 어떠냐고 그래서 네, 나무를 보며 한번 다시 불러봅니다. 어쨌든 낭독 우치다 다츠루의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 페이지 69페이지 왜 책과 눈이 맞는 걸까? 우리는 보통 책방에 가서 책을 삽니다.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을 이용하지만 그럴 때는 일단 체크하는 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방에 가면 그렇지 않지요. 책방 안을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책과 눈이 맞는 일이 있습니다. 저자 이름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서평도 읽지 않았는데
책과 눈이 맞는 일이 일어납니다. 슬쩍 손에 쥐어보고 페이지를 휘리릭 넘겨보았더니 뜻밖의 그곳에는 자신이 읽고 싶다고 생각한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책과 눈이 맞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는 책이 내보내는 물질성입니다. 좋은 책에는 좋은 책에만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작가가 온 힘을 다해 글을 쓰고 편집자가 온 힘을 다해 편집하고 표지 디자이너가 온 힘을 다해 표지를 만들고 영업사원이 온 힘을 다해 영업을 하고 서점 직원이 온 힘을 다해 책을 배치합니다. 그런 책에는 책장에 꽂힐 때까지 경유해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받은 책이랄까? 사람들의 여망을 안고 최선을 다해 서점에 깔린 책에는 무언가 밖으로 배어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아우라를 띠는 것입니다. 반대로 글을 쓴 사람도 대충대충 쓰고 편집자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고 표지 디자이너도 5초 만에 휙 갈겨 그리드 표지를 만들고 서점 직원이 상자에서 꺼내 후닥닥 책장에 꽂아두었을 뿐인 책에는 아니나 다를까 아우라가 없습니다. 책방 안을 걷고 있으면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힘이 있는 책과 힘이 없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얘기했지만 반쯤은 허풍입니다. 틀림없이 책에서 나오는 아우라 같은 것이 있지만 저 책은 아우라를 띠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두 책과의 숙명적인 만남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책과 숙명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책과는 우연히 만나야 합니다. 친구가 이것 좀 읽어봐 정말 마음에 들 거야 하고 추천해서 책을 읽으면 재미는 확실히 있을지 모르지만 숙명의 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름방학 과제로 읽어야 해서 읽은 책도 찬사 가득한 서평을 받은 책도 안 됩니다. 타인의 평가가 끼어들었으니까요. 그런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책을 집어든 것은 이 책이 내비치는 아우라에 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야. 이런 서사가 성립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서점 안을 걷고 있었더니 책과 눈이 맞았다.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는데 마침 내가 읽어야 할 것이 쓰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책을 읽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언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소스를 보고 토마스만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나도 책을 웬만큼 많이 읽어왔지만 이 책을 읽었다, 이 말에 감동했다는 기억이 실은 착각이었던 경우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나중에 출전을 확인하려고 들춰봤더니 아무리 페이지를 넘겨도 그런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 책에서 그런 말을 읽었다고 기억하지요. 그 글을 읽고 감동해서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이런 대로 좋겠지요. 어디에서 읽었는지 모르거나 어쩌면 아무 데서도 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글 덕분에 내 인생이 풍요로워졌다면 그것으로 좋은 일 아닌가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법이니까요. 정말로. 그 어떤 책에서도 우리는 빛나는 예지의 언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읽는 사람이 이기는 쪽입니다. 내가 읽고 감동해 훌륭한 지혜의 책이라고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은 허접스러운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책이군 하고 내버린 사람이 머리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책과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말하면 이긴 쪽은 나입니다. 타인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행간에서 빛나는 가치를 찾아낸 것은 나의 리터러시 능력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숙명의 책이 되려면 오로지 나만이 다른 사람이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책과 만났다는 서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추천이 아니라 자기가 자연스럽게 그 책에 반해버렸다는 서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튼 우연한 만남이어야 합니다. 우연이 아니면 숙명이 아닙니다. 네, 읽을수록 뭔가 제가 늘 막 우연히 운명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여기저기 많이 남기는데요.
이제 우체다주 선생님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저는 만난 것 같아요. 이유북스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문득 꺼낸 책을 보게 됐는데 빠져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만나는 모든 책은 뭐 좀 비슷비슷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꼭 나에게 왔어야 하는 이야기야 라는 그런 글들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뭐 가끔 좀 꼰대스럽기도 하고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따라하고 싶어지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좋은 아저씨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조만간의 노래. 지금쯤 너는 무지개 넘어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언젠가 너는 나무가 되어 바람과 함께 춤을 추고 싶다 했지. 여기서 우린 나무를 보며 가끔 생각에 잠겨 못다한 꿈들 반짝거리며 너를 떠올리게 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웃고 떠들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서로 사진 찍어대며 그렇게 여기서 살아가고 있어.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웃고 떠들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서로 사진 찍어대며 그렇게 여기서 살아가고 있어.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우린 나무를 보며 가끔 생각에 잠겨 못다한 꿈들 반짝거리며 우릴 살아가게 해. 네,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여기까지 오늘은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제가 눈이 맞은 모든 것들 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우체타추 선생님 글에서도 책과 눈이 맞아서 운명이 된다고, 운명이어서 맞았다고 이야기를 짜지만 눈이 맞아서 운명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무수히 마주치는 식물들이지만 친구가 문득 식물 공유방을 하자라고 해서 그 식물과 눈을 맞추게 되는
그래서 운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얼마 전에 팟캐스트에서 양자역학 뭐 설명을 대충 들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뭔가 개입하지 않으면 파동인데 개입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뭔지 저 몰라요. 저 완전 문과거든요. 근데 그게 그 엄청 작은 단위의 뭐 원자 같은 걸로 그냥 내버려둔 흔적을 보면은 자유롭게 막 이게 흩어져 있는데 그걸 관측하고 관찰하려고 하면 걔네가 딱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그 원자 단위를 조금씩 키워가면서 계속 실험을 하는데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양자역학이라고 한다고 하던데 그게 그걸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걸 듣는 순간 오늘 제목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실제하지 않거나 이렇게 흩어지는 뭔가 그림으로 말하자면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뭐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이 형태가 되고 실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과 양자역학이 좀 어울리나요? 눈이 맞은 모든 것들. 내가 눈을 맞추고 의미를 주어서 그대로 그제서야 존재하게 된다는 뭐 그런 거겠죠?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다시 살아나서 기분이 좋으네요. 어제 주말에 아팠던 거 생각하면 약간 이유도 알 수 없고 상태도 약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회복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어떤 하루를 사셨던지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주어진 다음 시간들에 새로운 것들에 눈을 맞추면서 다시 시작해 봐요.